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발표하게 된 동국대학교 컴퓨터 AI과 이효진입니다. 오늘 멀티 에이전트 최신 연구 동향이라고 했는데 그냥 에이전틱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늘 또 연구 큰 주제랑도 맞닿이기 때문에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제 소개입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산업과학에서 학사를 하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에서 박사를 했고 21년도부터 조교수로 동국대학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 좀 신뢰 가능한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인공지능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게 쓸 수 있는지 그다음에 뭐 컴퓨터 비전과 다양한 응용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조금 제가 뭐 이론적인 것을 했습니다. 좀 수학적인 것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안전하게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공지능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박사과정에 이런 연구를 하다가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제 교수가 되면서부터는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 연구를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여기 오른쪽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 그다음에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래서 뭐 키스티바도 했었고요. 아니면 뭐 골프 적용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기상청 데이터 아니면은 뭐 지질학 데이터 등등 다양한 형태에서 AI를 적용하는 이러한 연구를 쭉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간단히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오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것은 처음에 그래서 에이전틱 AI인데요. 에이전틱 AI랑 LLM이 사실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LLM의 API를 활용해서 실제 시스템에 적용해서 하는 것을 보통 에이전틱 AI, 뭐 AI 에이전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시작이 되는 LLM부터 먼저 이야기를 조금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은 LLM 거의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으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API로 적용해서 모델을 쓸 수도 있고 거의 다 뭐 우리가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정말 저도 없으면 연구를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제 온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LLM이라고 하면은 라지 랭귀지 모델, 그 모델 AI 모델 자체잖아요. 그럼 이건 머신러닝 관점에 봤을 때 어떤 입력이 들어가면은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오늘 발표 주제를 뭐 정해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가장 확률이 높은 단어들을 차례대로 뱉으면서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고 뭐 몇 빌리언이고 이렇게 해서 뭐 우리가 만들고 이러한 형태로 하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왼쪽에 있는 것처럼 클로드한테 뭐 What's on your mind tonight 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런 답변을 해서 나오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단순하게 그 모델의 인풋에 넣어가지고 저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하게 오른쪽과 같은 에이전트와 같은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가지고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웹에서 쳤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런 질문을 한다면은 어떤 리드 에이전트라고 하는 사람이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질문을 가지고 뭐 누구는 지금 이걸 통해서 웹도 검색하게 하고 아니면은 이 사람이 나랑 과거에 비슷한 대화를 나눴는가도 검색하고 아니면 내가 아는 다른 지식들에서 또 갖고 오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저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웹에서 검색하면은 뭐 우리가 좀 간단한 거는 바로 나오지만 좀 복잡한 것은 뭐 생각 중 하고 막 나오잖아요. 그런 게 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좋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그냥 모델 그 자체 하나만 사용하고 싶다. 그냥 이 AI 모델 LLM에서 딱 바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GPT를 쓰든 제미나이를 쓰든 클로드를 쓰든 우리가 API라고 하는 형태로 직접 요청해가지고 받으면은 그거는 정말로 그 모델 하나만 딱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의 아웃풋 그 원본 그대로 받으려면은 이러한 형태로 저희가 코딩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웹에서 쓰는 형태나 아니면 나중에 에이전트 AI처럼 우리가 어떤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면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사용자 질문을 가지고 다양한 뭐 툴을 쓰거나 메모리를 쓰거나 아니면 뭐 레그를 써 가지고 새로운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추출해서 가져오거나라고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신제품 발표회를 준비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지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거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뭐 이렇게 뭐 쿼리를 준 다음에 어떻게 툴 결과를 나올지가
들어가고요. 그 결과물을 가지고 기본적인 뭐 시스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이러한 형태의 프롬프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뭐 친절한 AI 에이전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어떤 대화가 있었고 어떤 도구들을 써가지고 답을 잘 만들어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은 우리가 클로드를 쓰는 게 사람 한 명과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AI 연구 조직 어떤 팀과 얘기해서 그 팀에서 회의된 내용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템플릿도 들어가서 어떤 툴도 쓰고 뭐 코딩 중간에 뭐 코딩을 해가지고 결과물을 요약해서 정리를 해줄 때도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서 줄 때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결과물이 나와가지고 툴스, 메모리, 리트리벌 이런 형태로 리스폰스가 나오는 형태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로드나 GPT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대화하는 것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알고선 뒤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써보면 이렇게 뭐 저장된 메모리 참고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그럼 내가 어떤 기능을 키고 끌지를 LLM에 대한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최근에는 이런 점들이 점점 더 주목을 받는 게 이제 LLM 자체의 성능도 당연히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이러한 형태로 활용해서 답변을 잘 만들어내는지가 어떻게 보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게 최신 연구의 또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연구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싱글 에이전트 하나를 쓸 수도 있고요, 멀티 에이전트로 다양하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도메인과 관련된 옵티미제이션을 하거나 다양한 형태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나오는 게 이제 에이전틱 AI도 비슷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실은 웹을 통해서 쓰는 것도 에이전틱 AI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좀 고도화된 이런 리스닝이나 우리가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를 그러니까 리스닝을 하는데 추론을 하거나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스텝을 거쳐 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에이전틱 AI라고 얘기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 에이전틱 AI가 되려면은 갖춰야 하는 몇 가지의 요소들이 있는데요. 크게 네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perceive라고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돼요. AI가 봤을 때 지금 어떠한 지각을 해서 세상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모델 자체가 어떤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어떤 팀을 조작하는 거죠. 그래서 AI 연구팀이 하나 있으면은 거기에서부터 나온 결과물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리스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을 좀 직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와 관련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보통 생각할 때 내가 생각을 하고 이게 괜찮은 생각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살짝 행동도 해보고 약간 그러한 형태의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너무 자연스럽게 할 만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다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GPT에 썼을 때 생각 중 점점점 나오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점점 많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액트를 해서 실제로 행동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잘 됐을 수도 있고 잘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결과들을 다 가지고 있어가지고 내가 어떨 때 잘 됐었지 어떨 때 잘 안 됐을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런까지 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통 우리가 에이전틱 AI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슷하게 또 AI 에이전트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에 힘입어서 이제 에이전틱 AI는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보면은 AI 마켓이 점점 커진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가트너라고 하는 기관에서 발매하는 매년 10대 기술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저 같은 연구진들은 제안서 같은 걸 쓸 때 요즘 어떤 것이 가장 핫한가를 볼 때 많이 활용하는데 2025년에 탑 10 스트래티지 중에서 1등에 에이전틱 AI가 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매년 나오는데 이게 1등을 한 것은 굉장히 또
제일 지금 전 세계에서 핫한 그런 키워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에이전트 AI라고 하면은 보통 가지고 있는 게 또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에이전트 페르소나라고 해서 이 에이전트에 대한 어떤 좀 정체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역할이나 성격. 그래서 아까처럼 뭐 너는 친절한 AI야, 잘 대답해야 돼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주거나 어떤 내가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페르소나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툴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툴을 또 불러오는 것을 툴 콜링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어떤 요청을 했을 때, 뭐 GPT한테 요청했을 때 GPT가 뭐 파이썬 코드를 켜가지고 막 한 다음에 뭐 결과를 알려주는 뭐 수학적인 계산도 그런 것들을 계산기를 켜서 보여주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어떤 함수,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오는지 그런 것들을 또 연결해서 우리가 에이전트를 구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언어 모델이 모든 이런 추론도 하고 플래닝도 하고 툴도 하고 그래서 결과물까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싱글 단일 에이전트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동화도 돼야 되고 그리고 보통 에이전트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사실은 범용적인 것보다 어떤 특정 어떤 상황이나 특정 태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프롬프트도 만들고 아까 페르소나도 만들고 툴도 거기에 맞는 것을 넣어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같은 변화에 또 대응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운데 있는 툴 콜링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학회 가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비행기 어떤 회사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AI 에이전트가 비행기 예약이라던가 뭐 예약을 뭐 취소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그런 툴들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이런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저는 최근에 금융 AI 연구도 하고 있는데 금융 같은 경우는 직접 뭐 제 계좌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종목을 사거나 팔거나 등등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기서 태스크에 대해서 툴을 연결해 주는 그러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잘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뭐 AI 에이전트에게 최신 AI 뉴스를 알려달라라고 했을 때 그럼 자동화 해가지고 정말 최소한 사용자가 입력하더라도 알아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뉴스를 찾는 것은 우리가 뭐 검색을 통해서 해야겠죠. 그래서 검색을 통한 그런 툴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실시간 데이터가 바뀌면 거기에 맞는 또 새로운 뉴스를 전달해 줘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AI 에이전트의 어떤 예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리스닝, 플래닝, 툴 콜링, 메모리 이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문 같은 경우는 리스닝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볼 수 있고 요즘에는 거의 이 네 가지를 툴 콜링은 가정하거나 이런 것들은 거의 가정을 한 다음에 연구가 되는 것이 최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AI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갖춰야 하는 요소들이 어토노미티 그다음에 태스크 스페시피티 그래서 특정 어떤 임무를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AI 에이전트가 실제적으로 뭘 하는지를 보면은 리스닝, 추론을 해서 내가 어떻게 좋은 생각을 할지와 관련된 요소와 그다음에 작업이 있다면은 그걸 어떠한 계획을 차근차근 할지를 플래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툴 콜링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가져와서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메모리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메모리가 있어서 내가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땠는지 그런 정보들을 적절하게 갖고 와서 점점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AI가 만들어지는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메모라이징 같은 것을 또 통해 가지고 사실은 단순히 파인 튜닝뿐만이 아니라 내가 우리가 뭐 인간도 사실은 제 생각에 뭐 발전을 하는 게 제가 뭐 제 머릿속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어떤 뭐 성공했던 경험이라던가 실패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 자라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잘 저장을 해둔 다음에 AI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또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에는 AI 에이전트랑 에이전틱 AI 이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용어 같은 경우는 아직은 완벽하게 어떻게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한데 어떤 논문이 하나가 있긴 있어가지고 거기서부터 나오는 개념들을 제가 조금 용어를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에이전트가 LLM이 하나만 들어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를 쓰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인풋 넣고 아웃풋 받고만 거의 끝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멀티 에이전트라고 해가지고 에이전트를 2개 이상, 뭐 3개, 4개를 연동해가지고 다양한 기능들을 분업화해가지고 합치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어떤 게 있냐면은 금융 AI 같은 경우에 보통 에이전트를 몇 가지를 이렇게 둡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주식을 산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차트를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누구는 뭐 토론방에 들어가서 확인하기도 하고, 누구는 기사를 보기도 하고, 누구는 재무제표를 보고 사기도 하죠. 이러한 형태라면은 우리가 멀티 에이전트는 뭐냐면은 LLM 하나의 LLM은 우리가 차트를 보고 하나의 LLM은 재무제표를 보고 이렇게 다양한 것을 각자 보는 분업화된 LLM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끼리 어떤 조율을 해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는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가 직관적으로 멀티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협업의 구조가 우리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버티컬처럼 돼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왕이 있고 이 사람이 좀 모든 것들을 다 어떤 팀장님이 있는 그런 형태처럼 LLM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호리존털하게 모두 다 평등한 관계로 각자 생각한 다음에 뭐 투표를 해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한다거나 뭐 이러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AI 에이전트랑 에이전트 AI 얘기가 나왔는데 이 아래 있는 논문이 최근에 하나 나왔더라고요. 저도 이 용어에 대해서 항상 궁금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정리를 해준 게 AI 에이전트는 보통 그렇게 싱글한 것을 에이전트라고 하고 에이전틱 AI라고 하면은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는 것을 시스템 에이전틱 AI라고 이야기한다고 어떤 논문이 있어가지고 물론 이게 아직 통용된 개념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러한 형태로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도가 지금 뭐 덥거나 오늘 추워가지고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게 그냥 AI 에이전트가 하나 딱 있다면은 이것을 에이전틱 AI라고 하면은 우리가 에이전트 중에서 뭐 외부 날씨를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전력을 또 다루는 AI랑 또 소통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뭐 낮에는 어떻게 하고 아니면은 오늘 뭐 이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보통은 뭐 6시에 퇴근하니까 6시에 뭐 키자 뭐 이러한 형태를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는 의사결정을 내는 이런 것들이 에이전틱 AI 이러한 형태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전틱 AI는 그러면은 아까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돼야겠죠. 그래서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해서 여러 가지 에이전트에 나오는 말들을 종합해서 성과를 통합하는 약간 팀장님과 같은 그런 형태의 오케스트레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들끼리 같은 메모리도 같이 공유하고 각자 전문적으로 기능들을 수행해서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랑 에이전틱 AI는 이런 형태로 조금 용어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이전트는 하나만 하는 것을 에이전트 하나고 에이전틱 AI는 조금 더 큰 범주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확장을 해서 이제 멀티 에이전트로 이제 나아갈 텐데요. 그럼 멀티 에이전트에서 대표적인 좀 몇 가지 연구들을 좀 재미있는 연구들을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싱글은 하나만 쓰는 거고 멀티는 다양하게 협업을 해서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LLM이 보통 에이전트라고 하면은 또 전문화된 거에서 뭐 파인 튜닝도 될 수 있고 거기에 맞는 툴도 될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LLM을 이렇게 쓰는 과정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이제 바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뭐 협업의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는데 논문을 하나 좀 가장 대표적인 논문 하나를 제가 먼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논문이라서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굉장히 쉬운 논문인데 이게 굉장히 또 좋은 평가를 받았던 논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메타 GPT라고 하는 논문인데요. 작년에 ICLR 오라를 받았고 굉장히 이러면 좋은 이쪽 학계에서 좋은 학회에 또 좋은 굉장히 상위권 논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어떤 걸 했냐면은 자 우리가 이제 에이전트끼리 소통을 하는 어떤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너무나 단순한데 어떻게 LLM끼리 소통을 할지를 고민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나온 결론이 근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에이전트 하나하나는 우리 인간 하나하나로 봐야 하고 멀티 에이전트는 어떻게 보면은 몇 명이 구성된 어떤 팀, 조직과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게 그러면은 사실 결론은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 사회가 지금 흘러가면서 나왔던 조직 체계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 있죠. 그래서 그 조직 체계를 그대로 LLM에다가 적용을 시켜서 어떻게 보면 LLM 회사와 같은 형태를 만들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인간끼리 대화할 때는 그냥 대화를 하지만 우리가 회사와처럼 업무적인 것을 하려면은 보통 뭐 공문을 보내거나 어떤 정형화된 패턴의 형태로 우리가 문서를 줘야지 부서 간에 서로 협동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것의 창안에서 LM들끼리 어떤 특정 어떤 공문과 같은 형태, 규격화된 형태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만들어 가지고 회사처럼 굴리면은 그럼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림 보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얘는 어떤 걸 한 거냐면은 코딩 회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게임 개발 회사로 생각한다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자고 하자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뭐 프론트 백엔드도 있을 거고요, 뭐 데이터베이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코딩하는 부분, 뭐 디자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 팀장님도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코드가 오류 났는지를 체크해 줄 수 있는 또 부분도 있어야겠죠. 그다음 부서끼리 서로 얘기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LLM한테 놓은 다음에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소통돼서 개선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프로젝트 매니저, 그러니까 매니저 역할을 하는 LLM, 그 다음에 뭐 프로젝트 뭐 코딩하는 역할의 LLM, 그러니까 뭐 사원 LLM, 대리 LLM 이러한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가운데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정형화된 형태로 LLM들끼리 소통을 하게 만든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좋은 학회에 좋은 논문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수시적으로 어려운 게 많은데 이 논문은 거의 이런 그림들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디자인 LLM, 프로덕트 LLM라고 해가지고 서로 소통을 해가지고 쭉 진행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젝트 각각의 부서에서 왼쪽과 같은 형태 어떤 보고서 같은 형태를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렇게 소통하는 구조가 되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구조를 코드 구조 짜는 LLM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구조를 짜고 뭐 또 매니저도 있고 뭐 엔지니어도 있고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한다면은 우리가 단일 LLM은 절대로 불가능한 굉장히 큰 프로젝트도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쓰면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던 연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로부터 나와가지고 이 다음에는 이거는 마인크래프트라고 하는 이런 게임인데 이렇게 인간 사회를 조직하는 형태도 LLM으로 다 가능하다라고 하는 형태의 연구도 나왔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정말 우리가 조직과 같은 형태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이제는 실제 의료에 적용한 거예요. 의학 AI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떤 병이 이렇게 쭉 있을 때 실제로 의사분들도 협진을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정신과적인 형태로도 보고 뭐 내과로도 보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한 형태로 각각의 LLM한테 너는 지금부터 뭐 방사선의학과라고 생각해라. 너는 어떤 관점에서 보라라고 한 다음에 각각 역할을 부여해 준 다음에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훨씬 더 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탐지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단순히 그냥 GPT만 콜링하는 형태로 코딩을 해서도 우리가 훨씬 그냥 자기 자신에게 그러니까 페르소나인 거죠. 정말 너는 정신과 의사다라고 해서 한 다음에 협진하면 훨씬 더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뭐 CT 뭐 이렇게 드론 같은 것들 통해 가지고 이런 우리가 CT에 대한 어떤 구조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이렇게 멀티 에이전트를 쓰면 잘 된다.
네, 이러한 연구도 계속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온 이거는 제가 관심 가지는 금융 관련된 연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형태의 금융 관련된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했더니 훨씬 더 거래를 잘하고 정말 뭐 금융회사처럼 투자회사처럼 좋은 전략들을 만들어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연구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실제 투자회사에서 나오는 조직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각각을 해주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점점 문제가 쉬워지는 게 LLM을 적용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를 해결할 수 있는 또 LLM 하나 붙이고 또 문제 나오면 또 붙이고 이러한 형태로 해서 멀티 에이전트가 나오는 경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하나하나씩 추가되는 경우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는 제가 그 키스티 쪽에서 간단한 과제를 했는데 사실은 멀티 에이전트까지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이렇게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데이터 품질 관리 시스템을 올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을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사실은 데이터를 만들 때 데이터의 품질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품질 관리를 할 때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를 사람이 이제 일일이 검수할 수가 없는 지형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최근 AI 논문 같은 경우를 보면은 데이터를 AI가 만들고 그 만든 데이터가 정확한지도 AI가 검수하고 그걸 가지고 학습을 해서 AI가 또 결과물을 내뱉으면 그게 또 정상적인지를 또 AI가 어차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검수하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좀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고 데이터에 어떤 오류가 생겼으면은 어떠한 오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분석해가지고 또 고쳐주는 이러한 형태를 에이전트 같은 경우를 활용해서 하는 형태의 연구를 제가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LLM 기반의 데이터 품질 관리 절차 마련에 힘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뭐 질의응답 데이터, 문제 태깅 데이터, 분류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LLM을 활용해서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오류도 잡고 오류도 고치고 그래서 오류 나오는 어떤 오류가 많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어떤 부분을 신경 써서 데이터를 뭐 수집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조금 하는 형태로 만들려고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오류를 이렇게 진단을 해서 데이터를 뭐 페이지를 청크별로 분할해서 LLM을 써서 오류를 찾고 그다음에 LLM을 또 쓴 다음에 각각의 청크들을 하나의 문서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오류들을 찾아가지고 보고 체계를 만드는 이러한 형태의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LLM이 사실은 2개밖에 안 들어가서 간단한 형태의 멀티 에이전트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어떤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만든거나 할 때 어떤 이 부분을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부분을 자동화하고 또 문제 생기면 또 해결하는 LLM을 넣고 이러한 형태로 하면서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문 풀텍스트를 넣어서 우리가 청크 단위로 쪼개고 문서 단위로 해서 분석 결과가 나오는 이런 자동 파이프라인을 구축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스테이지를 이렇게 하나, 뭐 2개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떤 에러가 있는지, 뭐 페이지 번호가 뭐 에러가 나타난다거나, 뭐 레퍼런스가 좀 누락이 된 것 같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보고를 해주는 거죠. 사람이 지금 할 일은 이것을 그냥 검수해가지고 체크만 하면은 다 알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는 그 검수하는 사람도 이제는 또 LLM을 바꾸고 이러한 형태가 가능하다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건 하질 않았는데 이런 형태로 시스템과 연계해서 자동으로 모든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진행한 간단한 연구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AI는 머신러닝에서 딥러닝에서 이제는 LLM이 있었고 이제 LLM을 활용하는 AI 에이전트가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 모델 기반의 LLM을 넘어선 자동화 시스템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AI 에이전트가 가져야 하는 대표적인 것은 리스닝, 추론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적절한 툴을 써서 내가 행동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메모리에 저장해서 이렇게 순환 구조로 가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많은 시스템에 이제 점점 적용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능을 높이려면 멀티 에이전트가 필수적인데 멀티 에이전트 같은 경우는 에이전트 간 소통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 협업을 활용해서 정말 인간 사회를 본딴 모습으로 LLM이 협업하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